네, 신부님, 저는 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인데요. 올 3월에 이제 저희 새로운 아이가 한 명 왔는데 그 아이가 이제 다른 유치원에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계속 가기 싫어하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를 이제 엄마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좀 많이 열려 있는 분이어서 제가 혹시 가기 싫어하는 그 이유와 또 어렸을 때 엄마와의 관계가 어떻게 했느냐, 이제 힘든 게 있었느냐, 제가 이제 그걸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3살 때에 동생을 가졌는데 그 가진 동생이 동생과 엄마가 조금 위급한 상황이어서 병원에 이제 응급실과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가지고 굉장히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마하고 이제 한 달을 넘게 떨어져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이가 저희 원에 와가지고 저희들에게 하는 그 행동이 보통 보면은 새로운 만난 선생님이나 친구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친숙해지는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친해지는. 근데 얘는 만나자마자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부터 선생님 너무 좋아해요 하면서 늘 사람을 끌어안고 또 다른 반 교사들에게도 가서 이제 사랑한다 그러고 좋아한다 하면서 막 안기는 그런 행동이 그냥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아이의 어떤 그런 아픈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저도 늘 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또 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어떤 스킨십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 엄마하고 떨어져 있었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한 그런 데서 오는 상처인 것 같다라는 것은 이제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 짐작은 가는데 이 아이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마침 이제 그 신자였어요. 천주교 신자였는데 결혼하고 냉담한 지가 근 10년이 되어 가서 저는 또 제가 어머니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 엄마가 아이한테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께서 먼저 냉담을 풀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유아 세례를 주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어서 제가 좀 시간을 빨리 해서 냉담을 푸시고 하라니까 어머니까지는 이제 냉담을 풀고 있는 상황인데 유아 세례를 이제 지금 주려고 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1년 뒤에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그런 관계나 이런 걸 보면 학교 가서 이 아이가 정말로 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좀 도와주면 더 이제 조금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와줄 수. 7살이에요? 지금 6살입니다. 6살인데 내년에 학교 가요? 내년에 1년 더 뒤에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내후년에 학교를 가야 되고. 그리고 3살 때 동생을 어머니가 임신을 했다고 했었으니 그러면은 자기가 3살 때 네네. 어머니가 뭐 임신 중독에 걸리셨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머니도 조금 안 좋은 상태였고 태아에게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하여튼 힘들다는 얘기는 참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이제 지금 6살 된 아이.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3살 된 동생은 있어요? 건강해요? 지금은 4살 된 동생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보통 일반적인 아이하고는 다른데 엄마는 누나보다는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누나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그래. 제가 볼 때는 어렸을 때 3살 때 물론 명호가 열려서 엄마가 동생을 잉태하고 나서 혹시라도 잘못돼서 자기를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불안으로 인해서 어머니에 대한 어떤 분리불안이 아이에게 어떤 애정을 더 극한적인 방식으로 좀 다른 애들과 다른 방식으로 요청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더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것, 그런 가설을 우리가 세울 수는 있지만 설사 첫 번째 그러한 트라우마가 자기에게 왔다 하더라도 엄마가 그 이후에 자기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 그게 더 강화되거나 소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의 그러한 그 촉진되는 반응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패턴이 형성되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험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대하는 그 관점 그리고 그러한 그 양육 태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지금 6살 때 지금 현재의 이 주소로 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둘째가 더 편하다. 첫째보다 둘째가 더 편하다며 엄마가. 그러면은 뭐 얘기 다 끝난 거지 뭐. 확실히 자기보다 보세요. 자기가 이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을 받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동생을 가졌다는 그 순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애가 모르겠어요? 알죠. 그리고 태어나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초리를 자기가 제3자 입장에서 관찰하면서 엄마가 나를 보는 눈빛과 엄마가 내 동생을 바라보는 눈빛에 대한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느끼죠. 그러면 뭐 거기에서 답이 나온 거지. 이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가 아니라 어머니가 큰 애가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얘가 이래서 지금 정말 잘 나중에 이렇게 학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잘 적응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난 애는 그냥 지극히 정상인데 엄마가 아이를 더 못 믿고 불안해하는 그것은 사실은 어머니가 스스로 그런 아이에게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어머니 불안이 거기에 투사된 거예요. 아이가 뭐가 문제야? 아이는 엄마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이 안 올까봐 그리고 그것이 사라질까봐 아니면 지금 사랑도 괜찮지만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동생에게 갈까봐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강해질까봐 아이는 끊임없이 여러 모습으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보고 불안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는 그냥 자기에게 느껴지는 자기의 그런 불안을 어떻게든지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해결이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추워서 지금 추위를 느끼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추위가 있는데 못 느끼는 애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는 나를 끝까지 떠나지 않을 거고 나를 동생보다 더 많이 사랑할 거라고 굳이 그런 식으로 방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더 문제인 거예요. 그냥 느껴서 좀 불안한 게 괜찮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누구의 문제냐? 엄마의 문제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아무리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아도 우리는 그 아이를 통해서 부모를 보고 부모를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부모님의 태도가 바뀌면 아이도 바뀌고요. 제가 그 외국에서 이렇게 차들이 계속해서 차도 없는데 계속 서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차가 막혀가지고 안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빼고 보니까 저기 길 위에 오리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건너지도 않고 건너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건너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차가 결국은 못 가고 다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리 주변으로 뭔가 이렇게 노르스름한 뭔가 이렇게 물 같은 것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고 이렇게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새끼들이 엄마가 이리 가면은 그냥 또 따라가고 엄마가 저쪽으로 가면서 또 따라다니고 엄마의 발끝만 보면서 오로지 엄마의 발끝만 보면서 따라가요. 엄마가 움직이는 방향에 맞춰서 새끼는 그대로 움직입니다. 절대 새끼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이 없어요. 엄마가 가는 방향에 자기가 맞춰서 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새끼 한 10명이 10마리가 엄마 주변에서 계속 엄마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더라.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도 엄마의 눈초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바깥으로 다른 쪽으로 갈 때 그것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이 나한테 머무른다는 걸 느낄 때는 나는 더 따뜻함을 느끼고 더 이상의 문제를 받지 않게 된다. 그러니 어머니가 왜 둘째가 더 편하고 첫째가 더 부담스러운지, 그리고 첫째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이거를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첫째 아이와의 걸린 내면의 무의식적인 뭔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거죠. 사실 이거를 잘해준다, 안 잘해준다, 뭐 사랑한다, 안 한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좀 어려운 말로 그 대상 관계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되면 뭐 유아교육 전문으로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괜히 이유 없이 미운 사람 또는 괜히 그 뭐 받은 것도 없는데 이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는 우리 마음 안에 사실은 저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되게 자식을 그냥 그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이 자식이 나에게 누구를 보여주는 자식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막 어떤 아이를 갖다가 막 야단을 치는데 야단이 얘한테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켜서 그냥 얘를 갖다가 막 너무 때린다는 거예요. 나도 왜 그렇게 애를 그렇게 두들겨 패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근데 둘째는 그냥 좀 야단을 쳐도 몇 번 치고 마는데 얘는 첫째는 그냥 거의 까부러질 때까지 그냥 두들겨 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얘를 이렇게 미워할까요? 그럼 얘 큰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큰아들 속에 누구를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볼까요? 이 어머니인 경우에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이렇지만 성을 떠나서 그 큰아들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즉 자기가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을 큰아들 속에서 찾으면서 자기가 그 인정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분노를 큰아들에게 쏟아내는 것이죠. 이게 투사된 공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 분노가 결국 큰아들을 때리는 형태로 나타나고 큰아들을 계속해서 때리는 그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처벌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로는 큰아들의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러한 통찰을 하게 되면서 큰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인데요. 내가 왜 큰아들이 또 큰아이가 작은 아이보다 좀 불편한가? 작은 아이는 왜 큰아이보다 좀 편한가? 이러한 이제 불편감, 좀 편안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다. 아이가 뭔가 이상 행동을 보이면 그것을 뒤에서 이끌어주는 부모가 있다. 그래서 부모님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해주는 것보다는 부모님께서 조금 양육을 위한 그런 컨설팅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